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머니마켓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어서 채권이 거래되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채권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드라는 표현도 채권을 얘기를 하는 표현이고, debt이라는 것도 채권을 이야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이야기를 잠깐 나왔던 fixed income security, 거기서 fixed income security 같은 것들도 채권을 이야기를 하는 영어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debt security, debt instrument, 그리고 bond, 그리고 fixed income security, 뭐 요게 다 채권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릴 때 채권이라는 거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기간이 1년 이내이면 이게 뭐 단기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1년에서 뭐 10년, 뭐 이렇게 중기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10년을 초과하는 장기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기간에 따라서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봤던 트레저리 빌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이 T빌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머니마켓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 만기가 1년에서 10년 사이인 만기가 중기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트레저리 노트라고, 요거는 줄여서 T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1년에서 10년 사이에 해당하는 거를 T노트라고 하고,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T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T빌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T노트라는 것이 있고, T본드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1년, 1에서 10년, 10년 초과 이렇게 한다,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은 돈을 정부만 빌리는 게 아니죠. 뭐 많은 일반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등등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요 corporate bond, 회사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 앞에서 회자를 빼고 그냥 사채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municipal bond라고 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 또 있죠. 주의 정부가 있고, 또 그 주에서도 그래서 주마다 그 어떤 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뭐 어떤 중앙 정부가 있고 지자체별로 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중앙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서울특별시 아니면 경상북도 뭐 요렇게 각 지방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을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산업 단지를 새로 조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리를 새로 놓는다던가 아니면 학교를 새로 세운다던가, 그래서 어떤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뮤니시펄 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 몰기지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우선은 요 모기지라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내가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묶어서 풀링을 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투자자가 살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모기지 시큐리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게 짧으면 진짜 1년 안에 갚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길면 10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제 공공기관들, 아니면 정부가 아닌 어떤 다른 정부 기관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도로공사 채권, 아니면 한국산업은행 채권, 한국철도공사 채권, 그렇게 어떤 정부기관이 발행을 하는, 그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정부기관이 발행을 하는 이런 페더럴 에이전시 뎁, 페더럴 에이전시 본드 같은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권, 아니면 발행 기간에 따라서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채권이 있다, 많은 종류의 채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그 중에서도 만기가 1에서 10년에 해당하는 T노트, 그리고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T본드를 우리가 먼저 살펴봤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를 T 어쩌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디파트먼트 오브 트레저리가 미국의 그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서 기획재정부의 이름을 따서 T 빌, T 노트, T 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T 빌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그리고 T 노트는 만기가 1에서 10년 사이인 거, 그리고 T 본드는 10년을 초과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요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T 본드가 나와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내가 차입자가 돈을 우선 빌립니다. 만기를 1년으로 하고 돈을 빌린다고 하자. 그러면 6개월마다 이자를 갚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 갚는 이자가 많은 경우에는 fixed,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기가 10년, 30년 되는 채권이라고 하면 이자가 계속 10년, 30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가서 물가 너무 오른 상태에서 보면 받는 이자가 너무 적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T 본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갚게 되는 이자가, 차입자가 채권자에게 갚게 되는 이자가 물가에 연동해서 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팁스,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T 본드라고, Inflation Protected T 본드라고 해서 팁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Inflation Protected T 본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표현 중에 하나로 여기 해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해지라는 것은 위험을 좀 보완을 한다, 위험을 회피를 한다라고 할 때 해지를 한다라고 금융에서, 경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10년, 20년, 30년 되는 경우 물가가 계속 오를 텐데, 이제 그러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융상품이, 채권이 이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T 본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 개념을 살펴봤었던 것 중에 이제 Federal Agency Debt, Federal Agency Bond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발행을 하는 채권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어 약자들은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어떤 다양한 기관들을 이렇게 영어 약자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이 Federal Agency Debt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그 국내에서만 발행이 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뉴욕도 있지만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또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이렇게 인터내셔널 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로본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유로본드라는 거는 일반 명사입니다. 이제 이 유로본드 안에 이제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본드 뭐 유로 달러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유로 엔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유로 위안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유로 원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미국 애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화는 원화죠. 근데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달러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이제 그러한 거를 유로 달러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화폐가 엔화인데 뭐 일본에 가서 뭐 위안화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유로 위안 채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중국에 가가지고 뭐 달러 채권을 발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유로 어쩌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채권들이 이제 유로 본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채권인 경우를 유로 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양키 본드라는 거는 뭐를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에서 발행이 되긴 되는 건데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 이외의 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가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뭐 도요타가 미국에 가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 그 나라 회사가 아닌 회사가 이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통화로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근데 그 중에 그게 미국인 경우 미국 달러이고 미국에 가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양키 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양키라는 말이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이게 뭐 이제 납작아 이르는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미국은 양키 본드, 우리나라는 뭐 김치 본드, 일본이면 사무라이 본드, 뭐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미국 애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원화로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애플이 김치 본드를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애플이 일본에 가서 일본 엔화로 채권을 발행한다,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이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내셔널 본드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앞에서 봤던 뮤니시퍼 본드라는 것은 주나 지방 정부가 발행을 하는 채권이 이 뮤니시펄 본드입니다. 그런데 이 뮤니시펄 본드 하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어떤 투자 아니면 돈을 빌려줬으면 내가 거기서 받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잖아. 근데 그렇게 받는 이자에 대해서 텍스 이그젬프트 면세가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뮤니시펄 본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시거나 아니면 없다면 부모님들이 세금 내는 거에 굉장히 불만을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뭐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을 번 거죠. 근데 거기에 매겨지는 세금이 뭐 50%라고도 하면 나는 지금 그 수익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세금이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뭔가 이 투자자가 이득을 봤으면 이자를 얻은 것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데 요때는 면세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뮤니시플 본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자가 낮더라도 중간중간 지급되는 이자가 낮더라도 세금 안 떼이는 거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거보다 낫네? 세금 떼이는 경우보다 낫네? 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이 뮤니시플 본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지방, 그 주에 있는 지방 정부에서 뭐 공항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뭐 큰 병원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돈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이 바로 이 뮤니시플 본드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나중에 하려고 해.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 뭐 공항을 운영해도 앞으로 뭐 거기 공항 임대료라든지 뭐 그런 수익이 날 거고 병원을 운영을 해도 어떤 그 병원에서 수익이 나겠죠. 이제 그러한 거를 대가로 그러한 거를 담보로 해서 어떤 산업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권을 다양하게 뮤니시플 본드들이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피겨 2.4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제 아웃스탠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총 잔량, 지금 발행되어 있는 총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레버뉴 채권이기도 그리고 제너럴 오블리게이션 목적인 채권의 경우에도 요 뮤니시플 본드 세금이 면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행되는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번 피겨 2.4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뮤니시플 본드는 세금이 면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뮤니시플 본드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세금을 떼이더라도 코퍼레이트 본드에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거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이거를 세후로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본드의 경우에는 세후 이게 수익이 얼마나 하는 거지? 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환산을 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T라는 것이 요 텍스, 세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R 뮤니 그러니까 세금이 면제가 되더라도 그러한 걸 고려해서 지방정부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대비 세금이 떼이더라도 뭐 회사채 같은 거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이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회사채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뮤니시플 본드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2.2번의 경우에는 세율에 따라 뮤니시플 본드의 그 수익률, 일드라고 하는 건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1%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한 1.25%, 그러니까 세금 떼이는 채권의 경우다라고 하면 1.25%, 아니면 세율에 따라서 이제 요런 만큼의 어떤 수익 효과, 애프터 텍스 레이트다라는 것을 애프터 텍스 리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또 코퍼레이트 펀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펌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 뭐 일반 회사 같은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이 발행하는 게 코퍼레이트 펀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은 요렇게 요러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secured랑 unsecured 채권이 있는데 secured 본드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빌리더라도 뭔가 그 돈 빌릴 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를 secured 되었다, secured 채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라고 하면 공장 아니면 공장 부지 아니면 그 본사 건물
같은 거를 담보로 맡기면 조금 더 싼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담보를 맡기고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요 secured bond인 경우, 그렇지 않고 담보 없이 진짜 그냥 그 이름만으로 신용만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가 요 unsecured bond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보가 있는 채권이냐 무담보인 채권이냐 라고 나눌 수가 있겠고, 무담보인 채권을 unsecured bond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debenture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요때 선순위 채권이 있을 수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열심히 운영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빌렸던 돈을 갚겠죠. 갚을 텐데 선순위 채권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투자자한테 먼저 돈을 갚습니다. 그러고 또 돈이 남으면 이제 후순위 투자자한테 돈을 갚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subordinated debenture라는 곳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후순위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반대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선순위 채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보가 있냐 없냐라는 구분도 있을 수 있고, 순위가 앞서냐 아니면 뒤서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채의 경우는 뭐 일반적인 미국의 채권처럼 미국에서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 돈 밀린 대가 채권을 발행한 이자를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국채, T본드, 뭐 T노트, T빌 같은 것보다는 이제 부도 확률, 돈을 떼일 확률,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보다는 뭐 미국에 있는 다양한 많은 회사들이 조금 더 디폴트할 확률, 부도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코퍼레이트 본드들에는 우리가 뒤에서 채권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텐데 뭐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콜 옵션이 들어가면 콜러블 본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간 채권이라고 하면 컨버터블 본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상환 채권, 그리고 요 컨버터블 본드의 경우에는 전환 채권과 같은 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채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기지가 있고 그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풀링해서 증권화를 한 요 MBS,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이 모기지를 통해서 돈을 빌려간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컨포밍 모기지라고 하는 좀 모기지를 빌려간 사람의 신용이 좋다던가, 뭐 아니면 담보를 잡았다던가 하는 좀 그래도 안정적인 모기지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러한 거를 가지고 풀링한 MBS가 있을 수 있고, 서브 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이 아닌 좀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이 빌려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풀링해서 만든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피겨 2.6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아웃스탠딩, 그러니까 이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의 발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더 추가적으로 발행이 안 돼서 발행됐던 것을 갚기도 했었고, 더 발행이 안 되고 하면서 발행량이 줄었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다시 발행량이 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2.2 채권, 여러 가지 발행 주체, 그리고 만기에 따라서 어떤 채권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또 다른 뒷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